주식 투자는 전략입니다. 골드스탁론은 업계 최저금리로 최대 금액을 대출해 드립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변경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용미수를 대환해 드립니다. 이자는 사용하신 만큼만 낼 수 있으며 한 종목에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성공 투자의 리더 골드스탁론 1588-8862. 이자가 낮으면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이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식은 집중 투자나 미수신용 대환이 안 되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없을까? 대한민국 대표 스탁론 하이스탁론은 다릅니다. 연평균 금리 업계 최저, 마이너스 통장식, 100% 집중 투자, 미수신용 상환이 하나의 대출로 모두 가능합니다. 1599-0152 하이스탁론. 당신의 아이가 넉넉고 밤하늘만 올려다보고 구구단보다 공룡 이름을 더 잘 외우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국영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저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세계화. 599개 부품회사와 어때요? 세계 시장 이렇게 진출하여. 기분 좋은 글로벌. 현대자동차그룹.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합쳐지는 거. 전기전자, 융합. 화학, IT.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현대자동차그룹.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 첫 출근입니다. 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괜찮냐? 누구나 도전 앞에선 다시 청년일 수 있도록, 누구나의 가능성으로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결국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도 어느덧 206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이 수급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과 FOMC 결과 등 짚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이면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하반기 전반적인 그림 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타겐라이브 또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타겐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수익률 경연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매매 내역과 함께 수익률 잔고 현황도 공개해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명국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국 전문가님, 오늘 시장 대응 잘하셨나요?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금주 들어서 지금 월, 화, 수 3일 동안 양봉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도 일부는 이익 실현도 하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던 종목은 많이 줄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괜찮으셨어요? 아무래도 장 초반만 해도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로 아무래도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포트 내에 있던 손실 종목들도 오히려 수익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디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 외국인 매매 동향과 지수 방향성입니다. 오늘 2시까지만 해도 이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은요, 동시호가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644억 원을 순매수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향방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이 오늘장에서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향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정부의 전기차 대중화 계획 발표에 웃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전국 600여 개의 급속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이 전기차 대중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 이슈에 힘입어서 전기차주들이 5에서 7%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멘텀이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남북 경협주 관심 고조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요 개성공단을 현장 시찰했습니다. 아침부터 경협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관련주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도 짚어봅니다. 마지막 이슈 봅니다. 최근 원화 강세와 맞물려서 내수주가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은행주들 3, 4분기 실적도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빨간불을 켠 은행주들 이대로 좋은 걸지 은행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잠시 후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시호가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결국에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은 특히 외국인 동향이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동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기 위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매 동향과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을 이슈로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8월 23일 이후에 44 영업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어떻든 보였는데 요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수 규모가 줄거나 장중에 매도 보이다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거나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중에 큰 변동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그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들의 앞으로 동향은 그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순매수를 했지만은 갑자기 매도 전환이나 또 뭐 계속 매수하고 그런 러브콜보다는 앞으로는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계속 매수해 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 지수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처럼 512도병 기술로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하면서 쭉 나가는 거고.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고 두 번째, 지금같이 장중에 팔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 손절했다가 올라가면 따라붙고 이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잘 보시고 아침에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데 할 때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편승 매매를 하자. 그때는 지수는 전약 후 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 후반에 매도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매수를 하다가 점점 매수 규모가 줄다가 장 후반 매도가 나오면은 이제는 강 후 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나쁜 경우가 되는데 네 번째가 외국인들이 아침에 팔기 시작하다가 점점 파는 규모를 늘려간다. 그럴 때는 아예 매수를 중지하고 네. 가지고 있는 포트를 조금 현금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지금 변동성이 커진다. 개미들 매매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잘 보고 방송도 잘 들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네, 이 수급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봅니다. 이 전기차 관련한 이슈에 오늘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 오늘 정부의 이 전기차 대중화 방안 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정부가 이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20년도까지 전기차에 대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를 의무화하고 또 전국 600여 개의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나서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코디에스 같은 경우 7%대 급등을 했고요. 부품 제조업체인 상신 EDP를 비롯해서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나 EMW 같은 기업들 2에서 7%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의 관심을 주기적으로 받아왔고요.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충전소와 같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출이 뒷받침이 되는 주가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북 경협주가 또다시 관심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분하고 관계자에서 47분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개성공단 방문하는 것이 뭐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또 국회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9시 좀 넘어서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부흥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종가 보니까 지난번에 23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 떴다가 전강후 약으로 마감하듯이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을 보였어요. 근데 이걸 이슈로 한 것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을 그때도 말씀드릴 때 미리 선침해를 했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현금화시키자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마치 눌림목도 잘 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주들 거래가 많은 종목 중심으로 한 3종목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제형솔루텍, 그다음에 송전 관련주로 해가지고 가장 대장주로 거래가 활발한 한일이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바로 직접 하고 있는 현대상선, 이 3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량한 현대상선 쪽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은행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주가 최근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 이어졌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이 은행주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일단 은행주의 실적을 보면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시장의 전망치를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적을 좀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걱정할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뭐 일회성 이익이 좀 많았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현대상선 보유증권 매각 이익이 이번에 일회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조선사 환입액이 들어오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기존 전분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던 STX의 대손 충당금이 감소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는 있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영향을 좀 주기가 힘들다는 점이 아무래도 우려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자 이익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은행의 경우 이 이자이익이 실적을 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실적은 좋았지만 이 이자이익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10bp 정도 감소를 했고요.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 7bp,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bp밖에 줄질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건전성을 보이긴 했지만 신한생명이라든지 또는 신한카드와 같은 이런 비은행 계열의 순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우려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의 경우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거기다가 3분기 실적까지 좋게 발표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3분기에 일회성 요익도 많았고요. 이자 이익도 개선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자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은행주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달군 4가지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스타겐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명록 전문가님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61% 기록하고 있고요. 박철순 전문가님도 마이너스 0.07% 기록했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 수익률은 0.58%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성우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도 잘 버텨주셨네요. 일간 수익률 0.86% 기록했고요. 문서진 전문가님 오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일간 수익률 1.27% 기록하면서 주간 수익률도 어제보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명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두 종목 신규 매수하면서 포트에 4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15일에 매수한 하이비전 시스템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맥스로텍은 4%대의 큰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매수한 파인DNC와 디지텍 시스템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일단 포트에 4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여쭤봐야겠죠. 네.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기술적인 차트 모양으로 바닥권을 탈출했거나 또는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양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형 핵심 테마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3D 프린터 관련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이 좋은 종목,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지난번에 우리가 크게 수익냈던 만도 같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매수하신 두 종목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먼저 파인DN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DNC는 처음에 2주 전에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네. TFT LCD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LCD TV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모니터 이런 데 들어가는 탑 케이시스나 버텀 케이시스 같은 각종 케이스류를 만드는 부품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 88억에 시가총액은 214억밖에 안 되는 조그만 종목이고, 실적도 미미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차트가 나갑니다. 네, 지금 최근에 1110원대에서 바닥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 38% 정도 상승을 보인 다음에 원래 눌림목 자리가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이탈하면서 손절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노리다가 이번에 3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이 돌아서는 거 보고, 그리고 오늘 아래꼴에 다른 거 보고 오늘과 어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은 첫 번째 갭인 1,300원 근방에서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전 고점 넘는 1,500원까지 목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네. 매수를 하시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하신 이 종목은 두 번에 나눠서 네, 저는 네. 3번 분할해서 매수를 네.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디지텍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이 예.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이제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네. 터치 패널 제조업체로서 정전 방식 스마트폰 터치 패널 전공정 자동화 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해서 이 종목이 바로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파친코 업체하고 대규모 수주 관련이 지금 협상 중이라는 얘기고, 월남에 212억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신설법인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 자본금이 7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배 정도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유망 종목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방송에서는 그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쫓아가면서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이 종목을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차트 살펴보시면서 이 매도하신 거 배경과 또 재매수 하셨잖아요. 배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텍 시스템은 지금 차트 나왔죠? 네. 5,400에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6,450원에 매도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줘가지고 있는데 어제는 종가가 6,310원 이하에 끝나면서 3일 이평선에 고개를 숙여서 오늘은 좀 빡겠구나 싶어서 일단 어제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6,180원 기준으로 어제 저가 매수했던 거, 어제 종가에서 6,290원 매도하면서 1.78%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 매수 가격에 다시 일부를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묘하게도 5일 이평선 손절 라인을 넘고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장중 내내 6,300원 근방에서 있다가 빠졌는데 내일 아침 동시효과에 6,340원 이상으로 갭상승하면서 3일 이평선을 돌려주지 않으면 또 하루 이틀 주가가 이제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조금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매수 자리는 6,000원 근방에서 매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오전장에 6,34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6,250원 근방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거나 또는 뭐 이익 없이 현금화 시켜놨다가 6,000원 근방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은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시초가부터 6,340원 정도로 갭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네, 현재 이 파인DNC와 디지텍 시스템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맥스로텍이 4.67%로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이 맥스로텍은 지금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3D 프린터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리고 눌림목 조정을 잘 보여준 다음에 6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해준 다음에 이때 저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7,400원 근방에서 한번 매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데 20일 이평선을 붕괴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저점에서 6,600원, 6,450원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세 번째 매수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7,050원까지 가면서 수익이 크게 올랐지만은 모양이 좋아서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파동이 상승이 계속되면은 7,900원의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현금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거든요. 이 종목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때 이 종목이 16,150원에 있을 때 깜짝 놀라셨죠. 그때 내가 내일장에서 16,600원을 돌파하면 그때 추격 매수다, 그때 매수다 라고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어제 16,600원을 돌파하고 장중에 18,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다시 조정을 보이죠. 근데 이 조정이 전일의 상승폭의 중간선에서 지금 하고 있고 5일 이평선에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양봉 가능성이 크고, 이 종목이야말로 3D 프린터의 시제품을 완성한 가장 앞으로 성장성과 이런 것이 기대되는 핵심 테마주다, 테마의 대장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매매도 병행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중간에 수익이 크게 났지만은 이제 수익을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고, 많이 손실이 났지만은 손절 않고 손실이 있었지만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매번마다 같이 이 종목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포트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영국 전문가의 포트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박철순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봅니다. 총 11종목을 보유하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 2.67%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그리고 SK텔레콤은 현재가가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LG화학과 GS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네요. LG화학은 마이너스 5%, GS는 1%대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은값의 3.93%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주 새로 매수한 종목 3종목이죠. 그중 29일 매수한 현대위아와 네이버 1%대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철순 전문가님의 포트 현황 살펴보셨고요. 총 11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이렇게 분산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화학 비중이 좀 높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화학 업종들 턴어라운드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고서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종목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좀 압축을 해서 좀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별로는 비중은 일정한 건가요? 네, 비중은 네. 기본적으로 5%대에서 매수를 했고요. 추가 매수한 경우는 뭐 10%에서 15%까지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새로운 두 종목이 또 편입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네, 오늘 월요일 방송이었죠. 지난 방송에서 현대위아와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장중에 좀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위아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위아는 이 현대자동차 계열이죠. 자동차 부품 사업군과 그리고 기계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일반 부품과 엔진 사업, 그리고 모듈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계 사업군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와 산업 설비, 그리고 방산과 그리고 비행 관련주들, 항공기 관련 특수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위아를 좋게 보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부분입니다. 현대위아의 3분기 매출을 보면 1조 6,9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일단 영업이익을 보면 1,3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아차의 국내 공장 파업과 그리고 기계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엔진, 반조리 제품 매출 확대 등이 실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이런 탁월한 사업 운영으로 실적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위아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방산업 증설 효과입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의 경우 연말 15만 대의 추가 증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중국 3공장을 지금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위아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계사업부의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에서 기계사업 부분이 좀 부진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게 좀 제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기계사업부의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다행히도 올 초부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원가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실적이 개선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실질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게 기계사업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서산부지 개발 효과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8월 8일이었죠. 이 현대위아가 서산에서 일본의 IHI사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서산 공장을 통해서 엔진 출력이라든지 내연기관의 크랭크 축에 일어나는 회전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부품이죠. 이 터보차저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연간 약 75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장 완공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터보차저의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면 매년 아무래도 3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대위아의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에 대해서 4가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매수 포인트,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의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차트를 보면 현재 17만 2천 원 선에서 매물대가 좀 지지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단부에 지금 물량적인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도달할 시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예정입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 19만 3천 원 선에서 네.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 부근인가요? 네네. 네. 정고점 부근인 19만 3천 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18만 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이야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고 목표가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이버도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인터넷 검색 사이트와 온라인 정보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역시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라인의 매출 성장 부분입니다. 이 네이버에서 이 모바일 플랫폼인 이 라인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게임과 광고 콘텐츠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전체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라인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이 10월 달 들어서 2억 7천만 건을 넘어섰고요. 지금 뭐 일평균 70만 건 내외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3억 명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공격적인 마케팅 효과 부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약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마케팅 전략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일단 유럽과 동남아, 남미, 인도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전 세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역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주 계약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서비스 및 게임 성장 부분입니다. 일단 4분기에 10여 개의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인의 뮤직이라든지 라인 몰과 같은 이런 신규 시스템을 일본에서 지금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라인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페이스북 동조 현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이죠.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난 2009년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에서 4억 명으로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던 초고속 성장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라인 같은 경우 가입자 수가 1억 명에서 올해 3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그 페이스북의 초고속 성장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 주가도 이 신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이 이렇게 매출 성장에 따른 주가 성장을 한 만큼 굉장히 네이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 성장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네이버의 주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현 주가 부분에서 지금 크지는 않지만 10%대의 대기 매물대가 있어서 조금은 지금 제한을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들도 주가의 단기 조정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보적인 성장성을 감안해보고요. 거기다가 현재 매물대인 이 63만 원대 선이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발적인 네이버 가입자, 라인의 가입자 수를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로는 일단은 66만 원 정고점 부분까지 짧게 좀 볼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선인 59만 5천 원 선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끝나면서 다음 주 아무래도 11월 달 들어서 중반 이내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에도 지금 전략을 짤 생각입니다. 이 수급 현황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 행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기관 매도세가 지금 3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되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2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이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 바로 네이버의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투자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철순 전문가의 매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FOMC 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다우 지수는 3종 청정 박스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는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은 3음봉을 내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전부 돌파를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약간의 음봉 내지는 십자봉이 숨고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FOMC 결과 역시나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경에 FOMC 성명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주가 상승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개장 이후에 조금 강보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요. 일단은 FOMC 회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은 뭐 FOMC 회의 결과가 크게 예상과는 빗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세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략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명록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4가지 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시장의 차트 모양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상승했다. 그래서 2063포인트를 돌파해 주느냐고 보는데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045포인트 근방의 5일 평선 지지와 2056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이번에 나타날 것이었는데 네. 오늘 그게 넘겨주고 장중에 2043포인트까지 조정했지만은 전부 이동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좋은 모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동향이 중요하겠죠. 내일 미국 시장이 FOMC 결과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는 느낌이 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매매를 잘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매매 동향은 항상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일 아침에 또 오늘처럼 매도 보이다가 뭐 하면은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5일 이동평선이 2048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48포인트를 잘 지키면서 2063포인트인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매는 내일만은 무리하게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동향을 잘 보시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야말로 수급이 양호한 종목 쪽에 편승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이 미국 시장 동향을 잘 체크를 해보고 또 내일 외국인 수매수세가 들어와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내일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내일은 2가지 종목 정도를 지금 살펴드릴 텐데요. 네, 2가지 종목이요. 네, 먼저 SFA 코드번호는 056190인데요. 지금 네. 이 회사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기기 LCD라든가 PDP, OLED 제조 장비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닥의 우량주입니다. 네. 지금 자본금은 89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8,340억. 대표 우량주라고 볼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6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빠다가 최근에 이제 어제군요. 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와 장대 양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살펴보면은 각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했는데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가는 작게는 64,000원, 6만 원, 높게는 84,000원까지 매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봐서도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전략까지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056190FSA 이 종목은 69,000원대에서 42,000원대까지 쭉 빠졌다가 42,000원대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바로 어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와 대량거래 나오면서 2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5일과 10일과 20일 이평선을 한 방향으로 확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매미가 딱 붙어 있는 듯이 아주 이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래꼬리가 오늘 46,100원 근방 정도에서만 형성해서 올라오면은 위에 보이는 49,000원대의 60일 이평선 돌파는 쉽게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올라오는 5일 이평선이라면 지금 45,500원인데요. 그 정도의 기준에 매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46,000원 근방에서도 매수하시고, 혹시 이제 목표가는 나왔죠? 1차 단기적으로는 49,000원. 그리고 네, 이게 조금 60일 이평선 위치한 그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는다면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1차 목표가 49,000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어떤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손절의 기준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매수가 내지 3% 네. 내지는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의 기준되는 이평선. 지금 이 종목은 5일 이평선인데요. 네, 그 아래 또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20일 이평선이 44,500원이에요. 그래서 45,500원이 기준가, 44,500원 손절가, 1차 목표는 49,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길게 여유있게 보시면은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분할 매수했던 파인 DNC고, 네. 이 종목은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횡선으로 그거는 지난 3월달 9월 27일 날 1,110원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이면서 38%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평선을 모두 돌려가지고 이제 상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일 평선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께 손절로 정해졌던 20일 평선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20일 평선 손절 후 JMS 포인트를 잡는다 해드렸는데 지금 3일과 5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흔들어가지고 개미 핥기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죠. 이 종목은 이제 그래서 차트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내일은 3일과 5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돌아섰고, 조만간에 이제 3, 4, 0일만 지나면 10일 이평선도 돌아설 수 있어서 지금 1,320원에 있는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는 7, 8%가 되는 1,300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 고점에 해당되는 1,600원대까지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이 종목은 기업 실적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고 차트 모양과 거래량 등등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했지만은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 또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턴어라운드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소위 말하는 대박 하면은 뭐 답을 얘기하는데, 저는 6개월 정도를 보면은 실적만 받침이 된다면은 2배 정도 상승도 기대하지만 짧게 50% 내외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개월 정도로 중장기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차 목표 1,300원대에서 1,320원 근방에서 매매를 하시면 다음 기회에 그 다음 매매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인 DNC 같은 경우는 직접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좀 외국인들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보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글로벌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의 경기 상승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뭐 크게 외국인들 매도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처럼 강하게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배당 시즌이 좀 끝나면 강하게 좀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 관심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작년 6월 말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업계 1위라는 강한 브랜드 파워로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최근에 성장세가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과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속적인 차익 매물을 내놨던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오늘부터 좀 나온 것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22만 5천 원 선까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 반등 시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SK텔레콤에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이라기보단 종목군입니다. 업종이군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 4개를 좀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GS고요. 첫 번째 종목 GS고요. SK이노베이션, 세 번째는 LG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케미칼입니다. 이 화학주들이네요. 네, 최근 이 화학주들이 대표 관련된 화학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요.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실적에 대한 개선도 좀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주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 화학주들 비중이 많은 만큼 이들 중에 상승 탄력이 좀 좋은 종목으로 압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투자클럽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투자 이 강연회가 광연 동콘서트가 오는 11월 16일 토요일 롯데백화점 일산점 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 스타견의 이명록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스마트TV에서 정민모 전문가, 머니코치 전문가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버보험들을 보면 어떤 거는 죽었을 때만, 어떤 거는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해 주니까 많이 아쉽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신 겁니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다칠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 필요한 보장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나온 실버보험입니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9 1644-0769. 네,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보험을 원하셨던 거죠. 치매도 걱정되지, 여기저기 큰 병 앓는 것도 걱정되지, 혹시 세상 떠날 경우 뒷일도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덜 수 있으면 딱 좋지.
그래서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나이 들수록 치매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거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도 특약으로 진단금을 보장하고요. 이뿐 아니라 특약으로 재해나 당뇨, 고혈압, 백내장 같은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장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장들에 해당될 경우 또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신한생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한 빅플러스 실버 보험으로 전화해보세요. 1644-0769 1644-0769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특약 A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기업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2대1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He's waiting, she's waiting at home. Red my love i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난립하고 있는 증권방송.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권방송 있나요? 스타겐이 확 바꾸겠습니다. 스타겐은 기존 증권방송과 다릅니다. 스타겐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시스템 전문 회사가 증권 정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직한 증권 방송 스타겐.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저도 대주도 받았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일자리 늘어나겠죠.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